앞에서 이런 것들이 의미 없고요. 물론 이런 것도 의미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듣고 있고, 누군가는 이걸 들으면서 또 힐링받고, 여기서 뭔가 터득하고 영감받고,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게 보여진 건 10%도 안 되고, 진짜 나머지 그 90%, 80%는 어디에 있냐면, 네. 안 음, 보일 때 우리가 진짜 뒤에서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가 말로 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진짜 기도하냐, 이거예요. 음, 그게 80%, 9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저는 음, 책을 읽어도 고객 생각하고요. 글을 쓸 네네. 때도 고객을 상대로 하는 글을 쓰고, 다 고객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가상의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네. 내가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알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증거들이 있어요. 음, 그냥 표현 못하는 뭔가 있는데 그 표현 못하는 것들을 책에서 대신 나를 표현해 주는 것들. 그럴 때는 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 지으면서 아, 내가 과거 런 인간을 경험했는데 아, 나도 이런 인간을 경험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음, 어떻게 내 전문 분야 코칭까지 연결되냐? 음, 그리고 나도 내가 반성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예를 들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비즈니스 한참 잘 될 때 또 새로운 것도 시도하고, 네네. 뭐, 업계마다 다양한 걸, 저는 항상 늘 이렇게 해왔어요. 아, 사람들은 나를 그때 봤을 때, 아, 너 이렇게 성장하는데 왜 하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항상 저희한테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 되게 의아했어요. 예, 차라리 저도 그때, 제가 그때 대표님이 그렇게 새로운 거를 추구하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하고 하시지.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성장을 할 때 확 뭔가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고착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그 대표님을 만나서 알게 됐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머님의 말씀이 맞다고 봐야 돼요. 저도 예, 그래서 대표님이 그 당시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서 그러나, 죄송합니다, 어리다고 표현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젊어서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제가 조금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대표님이었다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도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쉬운 게 지금 돌이켜봐도 나는 지금까지 했던 그 결정들에 있어서 나 후회한 네. 적이 없어요. 아, 단 한 그렇구나. 번도 나는 내가 결정한 거에 후회한 거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코칭을 하다 보면 항상 내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음, 경험이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하고 거기에서 내가 승부의 책임이라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음, 저는 그 새로운 것들을 제가 추구하고 뭔가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넣고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저는 저를 위한 것보다는 그게 또한 고객을 향한 그 마음에서 뭐가 가장 와닿겠다. 뭐가 가장 이렇게 내가 실험했을 때 또 이게 하나의 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또 누군가한테 왜냐면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코칭하려면요. 내가 아는 거 기술만 가지고는 코칭할 수가 없어요. 음, 내가 이게 삶을 나도 살아가고 그 사람도 새로운 걸 나한테서 배워가지만 나도 누군가한테 새로 배워가는 입장에서 코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네네네. 하려면 내 목소리가 높여져야 되는 건 뭐냐면 과거에 내가 목소리 높여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난 이거 했어요. 나 저거 했어요. 아, 나 이렇게 훌륭해요. 이거는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음, 내가 현재도 내가 목소리를 높이려면 과거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현재 목소리 높은 것처럼 내가 현재를 잘해야 미래의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음, 코치는 그 수직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자기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리스크 있는 포트폴리오에다가 항상 똘끼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걸 안 하고 그냥 과거형에서 내가 머문다고 했을 때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학교도 다니고 부모보다 더 교육도 받고 교양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요즘에 정보 시대에서 다양한 걸 알고 나면 부모를 어때요? 좀 쉽게
아, 이런 데 간섭하지. 엄마가 뭐 하라, 아버지가 뭐 하라. 이런 멘트가 나오는 이유는 내면에 당신이 과거에 내 부모고 나보다 아는 건 많아. 난 이제 컸고 당신보다 아는 게 나도 많아. 당신은 이런 거를 경험 못 했잖아 하는 어떤 그런 교만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나도 내가 코치로서 어떻게 보면 어제도 내가 코칭하면서 누군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도 좋지만 자기 부모님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만 제가 두 번째 부모 같다고. 두 번째 이런 부모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오, 대단하시네.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음, 사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코칭하고 기술을 주고 뭔가 사람을 이끄는 데 있어서 내가 새로운 걸 발견 안 하고 새로운 걸 도전 나도 안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는 다 부모고 뭐 좋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음,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인간의 본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겉으로 존경을 억지스럽게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 줬으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과 음. 이 사람이 진짜 깡이 있네. 이 사람이 진짜 완전 예술가네. 이 사람 진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결정하고 저 사람의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네. 이 음. 사람은 매번 이런 위기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네.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존경심이 밑으로 우러러 나와야 되거든요. 그 과정 네네. 속에서도 새로운 스토리가 늘 나와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속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뭔가 코칭한다는 건 뭔가 지가 알겠죠. 그치만 대부분 코치들은 그냥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구나. 코치인 반면 제 책에서 나왔지만 제가 코치인 네네네. 반면 저는 선수로 뛰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칭하는 건 저한테 의미 없어요. 저도 아, 제가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음, 그리고 저는 일관성 있게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가져가는 건 있어요. 13년 동안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성공시킬 수 있는 그거를 노하우가 점점 더 단단해지는데 일관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완성도가 있어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완성도라고 하는 건 이제 내가 한 인간을 바라봤을 때 그 90%안 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음, 완성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의 어떤 또 새로운 어떤 시작, 그 포트폴리오에 원래는 코칭만 들어있고, 원래는 뭐 줌 교육만 들어있고, 원래는 유튜브만 들어있고, 원래는 뭔가 그것만 들어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거를 또 새로운 걸 시도할 거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도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올해도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이런 시도에서는 저는 늘 이렇게 시도해 왔던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시도가 누군가 봤을 때는 되게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시도 때문에 우연히 발견한 것들 되게 많아요. 음, 우연히 발견하는 걸 얻으려면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시도들을 내 인생에 자꾸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음, 시도를 하기까지,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그 동기는 어디에서 오냐? 내 스스로를 위한다면, 이기적인 내 스스로를 위한데 그 동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이게 고객인 거예요. 고객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다 보면 그 동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후회하는 게 없는 게 그거를 내가 시도했는데 그 고객을 위한 시도가 내가 먼저 뭔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 시도가 잘못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기는 맞았다는 거예요. 음, 예, 그리고 나서 그 시도가 그러니까 시도가 틀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 뭘 시도하든 틀릴 수가 없는 게 그 시도라면 거기서 꼭 발견하는 게 나와야 돼요. 아, 그게 우연에 뭔가 발견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 음, 우연에 발견한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도의 동기는 내 자신한테 있으면 그 시도를 못 해요. 근데 음, 저는 항상 그 동기가 고객들을 향한 마음이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그 아, 고객들을 향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 첫 번째 음, 고객이
내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난 글을 쓸 때는 항상 그 고객을 생각하면서 글을 써요. 그럼 안 그러면 음, 글이 안 나와요. 아, 예. 저는 뭔가를 내가 큰 결정을 할 거나 작은 결정을 하거나 할 때는 음, 항상 항상 예. 저는 고객을 생각해요. 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심지어 내가 자동차를 하나 바꾸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난 이 자동차 하나를 바꾸는데 지극히 이거는 내가 바꾸는 거고 내가 즐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 이것마저도 더 다양하게 생각을 갑자기 그냥 내 순식간에 그 감정이 올라와서 자동차를 바꿔야 되다. 이 생각이 아니라 그 자동차 바꾸는 데 있어서도 그 결정을 미루면서 그거를 김치라고 하면 그게 쩔 때까지 미뤄둬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아, 그리고 나서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내 노리고 내 멍청한 지출인지 아니면 이 결정을 음, 함으로 해서 자동차 하나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예를 들면 내가 음, 내연기관의 자동차 뭐 BMW에서 BMW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벤츠로 바꿀 수 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내가 바꿨을 때 이 고객한테 받쳐지는 이게 느껴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느낌으로 이 고객한테 갈 건지 음, 이런 거에 내가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그래서 자동차도 내가 바꿀 자동차도 꼭 그 매장에 가서 타보거든요. 음, 근데 타보는데 저는 디테일한적인 부분들을 오를 때 내릴 때 그리고 이 브랜드가 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미 부여를 크게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 아, 오히려 내가 이 차를 탐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그게 대체 어떤 의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자동차를 바꿨습니다라고 방송에 내가 얘기를 했을 때도 그게 난 멋있어야 돼. 내가 갑자기 뭐 돈 벌어가지고 벤츠 바꿨습니다. 이건 멋있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음, 들면 내가 내연기관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전기차, 테슬라 같은 거를 바꿨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그럼 테슬라를 바꾼 게 내가 마치 내가 원래는 컴퓨터를 애플을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뭐 삼성 네네, 뭔가 이런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플을 바꾸고 나서 나 이걸 자랑을 하는 이유가 그 애플 뒤에 숨겨진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그렇죠. 못했던 것들. 그 전에 내가 다른 걸 애플 쓰기 전에 다른 제품을 썼을 때 그 불편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네, 내연기관을 지금 타고 있는데 그 내연기관 말고 내가 전기차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경험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방송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도 또한 이게 고객들한테 다가갔을 때 내 목소리가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음, 자동차 하나에도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네네, 구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아, 책을 읽거나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 뭔가 내가 유튜브 뭐 다른 걸 수강할 때,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내가 코칭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거가 머리가 나처럼, 나도 이 정도인데 내가 머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음, 이걸 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겠다. 이런데 네네, 이렇게 유혹받겠다. 내가 지금 이게 시간이 있었을 때, 내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 못하면, 이런 생각도 하겠다. 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고객들을 하고 통합을 해보는 거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코칭에 있어서 실속이 있고 없고를 판단 내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 아,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사실 이런 멘트를 칠 수 있는 건 내 평소에 했던 걸 나는 그냥 우리가 스크립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런 질문을 딱 했을 때 내 평소에 90%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내가 음, 누군가를 위해서 생각했던 거, 내가 평소에 생각한 로직들을 그냥 표현을 했을 뿐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은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내가 생각나는 거, 기억나는 거 나는 끄집어서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 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저 사람의 생각은 절대 내가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나름 그래도 이런 방송에서 그래도 표현해야 되니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면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함께 하다 네네, 보면 그 혜택을 고스란히 그 사람이 얻는 거죠. 음, 와우.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실은 많은 삶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든가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물론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래도 저도 물론 고객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처럼 그렇게까지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많은 걸 배우고 그러면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자리까지 와 있는데 지금 대표님은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거는. 근데 이거를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도 존경스럽고 그리고 오로지 그 고객 생각을 한다는 것도 뭘 하기 전에 항상 고객 입장에서 한다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놀라워요. 그래서, 물론, 저도 지금 코칭을 하고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는 대표님만큼은 아직까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누구와 함께 함으로 해서 달라지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젊은 시절에 대표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저는 아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코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남다른 생각을 가시고 대표님처럼 이렇게 투명하신 분들을 만나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세일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로 어때요? 멘토가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누구나 아무나 다 뭐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보통 뭐 세일즈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멘토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멘토를 만나려면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멘토가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냥 대표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멘토의 카테고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전체 라이프, 이렇게 내 삶에서 이 돈 게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네. 게임을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경제에 시달려요. 사람들 태어나서 우리가 웬만한 저도 이제 그냥 중국에 있을 때도 너무 밑바닥은 아니었어요. 학교 학비 같은 거 필요하면 그래도 따박따박 냈고 저는 학교에서 그 돈 때문에 창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떤 음, 애들은 우리 반에도 몇몇 애들은 돈 때문에 자꾸 이게 미루거나 아니면 딱 봐도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보다도 더 잘 사는 애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 그냥 특별히 금수저로 태어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렇지. 살던 도시도 뭐 거의 삼류 수준에 이제 있었던 도시였고, 그리고 뭐 그때는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태어난 배경에 따라서 사실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저 같은 사람이 많았다면,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하고 일반화돼. 그러니까 특별하게 똑똑하지도 않아. 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IT도 이런 컴퓨터 다루는 거 잘 못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이런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리뷰를 보고 뭐 구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 뭔가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하지? 요즘에 뭐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아직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그냥.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처럼 뭔가 이런데 좀 특화되지 않고, 예, 그냥 일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저 한국에 왔을 때 그냥 고졸이었고, 물론 외국에 유학은 했지만, 그 유학에서도, 난 유학 때문에 난 지금의 마인드를 갖춘 게 아니거든요. 난 부자들의 어떤 그 삶을 굉장히 집착해서 많이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음, 말하는 말투와 언어라든가 이런
그 사람이 어떤 그거를 앵무새처럼 처음에는 막 따라할 그냥 그 자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부자들에 대한 흡인력. 근데 음, 그게 학교 교육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어떤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제가 멜버른에 가서 유학했다고 하니까 자기 자녀도 멜버른에 보내서 뭔가 나처럼 절대 그렇지 않고 멜버른에 가서 제가 한국 사람들도 봤고 중국 사람들 봤는데 그다지 영양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그냥 나라만 어, 바뀌었을 뿐이지 돈을 더 쓸 뿐이지 언어도 별로 안 늘고 걔네들은. 저는 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 또 제가 이제 댄스를 티칭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없이 말을 해야 되는 어떤 또 업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만약 저 같은 어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랑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할 것 같은 거는 좀 망상을 좀 가지면 할 것 같은 게 많겠죠.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나 같은 배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할 게 많지 않아요. 음, 할 게 많지 않으면, 음, 우리가 그 할 게 많지 않은데 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시간이 돈인데, 시간이 지나는데, 그냥 맛보기식으로 여기 우물 팠다가 저기 우물 팠다가 또 저쪽 우물 팠다가 맛보기식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제 네, 옆에 그 측근에 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수강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쭉 다 지켜보고 제 수강생들 지켜보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쭉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이 사실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구나라는 건 저는 보여요, 그게. 네, 근데 네, 그 네.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찾아줘요. 음,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딱 겉으로 봤을 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네, 인간이 말이 제일 의미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10%, 10%도 차지 안 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게. 내가 아는 거를 표현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 상대방의 말이 오히려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막 교육에 결제하고 막 들어와서 수강하고 대표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되게 편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편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상대가 뭔가 봤을 때. 제가 뭔가 하버드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호주 뭐 멜버른 대학 서울대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음, 제가 뭔가 거기에서 학위를 따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배경이 뭔가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초등 고 뭐 여기에 대한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뭔가 어쨌든 제 말을 들어보면 일반 유튜버들은 이렇게 조리 있게 다 해가지고 편집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 컨텐츠를 보면 자기 스스 되게 소비자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 말 중에서도 굉장히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음, 저를 딱 들어보면 되게 교만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에 대한 편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 그대로 조선족이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이 딱 있으면 거기에 대해 편향돼 가지고 저를 제 표정부터 싫으면 제가 말한 게 다 싫거든요. 음, 예. 그러니까 편견이 많은 어떤 사람이 뭔가 결과를 내는 데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 결과를 내는 거랑 레벨이 달라요. 음, 그래서 오히려 코치라든가 멘토를 찾는 데 있어서 네네. 저는 이거를 어디서 제가 이 영감을 얻었냐면 안티프레질 그 나시노클 탈레브의 그 스킨 인 더 게임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내가 뭔가 누군가를 이제 이 전문성을 찾는 데 있어서 그 전문성이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뚱뚱해 보이고 뭐 옷 입는 것도 별로 그렇고 하는데 이 음, 사람이 나름 그 위치에서 알아봐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위치에 그렇게 있는 거랑 그냥 어떤 사람 저쪽 테이블을 보면 되게 타이도 정장을 딱 입고 딱 봐도 되게 신뢰가 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딱 봐도 음, 신뢰가 안 가고 저 사람 뭐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랑 그게 그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인데 그 위치에 간 사람들은 일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속아 넘어가는 거 뭐냐면 보이는 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맞아, 맞아.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 말을 하는 거를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 수강생들 중에서 말을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것저것 이게 다 들어봤을 때 아, 이 사람을 키우면 좀 잘하겠다라고 한 겉으로 들었을 때 괜찮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뿐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내 수강생들 음, 중에서도. 어, 내 수강생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는 나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 내 수강생들한테 나도 속아 넘어가. 그러면 음, 봐봐요. 위에 있는 사람들, 내 멘토를 찾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수강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게 뭐였냐. 그거를 난 음, 찾아주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그 음, 잘하는 거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는 걸로, 장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를 저는 찝어줘서 그 잘하는 게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내가 인지했던 부분들을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서, 아, 이 사람은 음,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거를 뚫어라, 이거를 가라, 이렇게 해서 많은 선택권에서 축소해주고 집중시켜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 집중시켰을 때 그 사람이 커리어를 선택할 때도 거기에 맞는 커리어를 선택하다 보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어, 예,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아, 저도 대표님처럼 뭔가 이거 할래요. 아, 저도 뭐, 마케팅 할래요. 아, 저도 뭐, 콜드콜 할래요. 아, 저도 뭐, 이런 어떤 코치가 될래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커리어를 전체적으로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볼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는지 난 본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쏙쏙 들게 말하고 말하는 거는 되게 똑똑해서 누군가를 쉽게 속을 막 진짜 사기치면 사기칠 정도로 말하는 거 정말 잘 말을 해. 그리고 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똑똑해 보이기도 해. 근데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뺏겼는지 그 행동을 보면 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 그 행동 안에서 내가 데이터를 뽑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이해돼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코치를 만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말을 잘하고 내가 뭔가 겉으로 보여지 그럴싸해 보이게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거야. 난 그래서 난 시간이 제일 좋은 필터라고 생각해. 시간 속에 다 드러내요, 그게. 근데 어떤 음, 사람은 그걸 못 봐내요. 코치들 입장에서도 그걸 못 봐내요. 근데 음, 저같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반해요. 음, 내가 예를 들면 수강생들 중에 여자도 있지만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남자, 여자를 내가 여자를 생각하는 거는 뭐 남자라서 여자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음, 같은 남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나는 내 있죠, 남들이 볼 수강생이기 때문에 때.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그랬을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이 사실 잘하는 건 이거고, 이 사람이 실제로 마음과 시간을 뺏겼던 거, 이 사람이 영혼까지 뺏겼던 거, 이 사람이 중독적으로 여기에 집착돼 있는 거, 그걸 드러안내려 오히려 억지스럽게 그거를 그러니까 감추려고 하는 그게 뭔지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음, 근데 그거를 내가 끄집어서 나오기까지 나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상대방하고 그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함께하는 시간 안에 그 사람과 소통하는 과정 안에 저는 그거를 끄집어 보는 거죠. 끄집어 내는 음, 거죠. 근데 저는 절대 그 상대방의 말을 안 믿는 거죠. 이제는. 더욱더 음, 이거를 이제 깨닫게 13년이면 그냥 이제 보여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이 집중하는지, 그냥 이 사람이 결과가 있는 이유는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거기에 딱 나오거든요. 결과 있는 그렇죠. 이유는 집중하는 거고, 결과 없으면 이 네네. 사람 집중 안 하는데, 집중을 안 하는 이유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난 그게 그냥 보이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믿어요, 이제는. 음, 그러니까 말이 제일 의미 없어요. 저도 지금 말은 하고 있는데, 이게 10%도 이게 속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내가 말을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내 전문성은
지금 이 방송에 알려진 것 이 외에 나머지 90%, 80% 여기에 사실은 저랑 함께 하면서 그 시간 속에 제가 이 상대방을 위한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방송에 표출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찾았던, 이 사람도 못 찾았던 걸 내가 찾는 건데, 그리고 그 맞아요. 찾았던 것들을 내가 찾기까지 다양한 것도 통합해 보면서 찾았던 것들인데, 그리고 그걸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표현이 잘 된 사람들, 유튜브에서 포장이 잘 된 사람들, 난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나도 속아 넘어가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음,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음,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한 건 이렇게 저처럼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집중해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네. 근데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멘토가 필수예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하지 네.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경험한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중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 그렇죠. 거의 수강생들 중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음, 집중하더라도 엉뚱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음, 스스로도 약간 자꾸 억누르는 거지. 아,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데. 아, 이거 말고 돈 더 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고, 그 더 버는 거를 쫓으려고 하는데 더 버는 걸로 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실제 돈 많이 벌고 못 벌고는 그 이론이지 현실적으로 내가 마음과 시간을 어디에 뺏기고 있고 내 영혼이 어디에 뺏기고 있는 거에서 집중을 해서 그거를 오히려 더 상품성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야지 음, 뭔가 외부에서 이게 돈이 된다더라 뭐 아이스 강을 뭐 콜드콜 해가지고 뭐 이런 셀프 코칭 이렇게 해서 일대일 뭐 줌으로 해서 막 이렇게 돈도 벌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똑같이 하잖아요 망해요 음, 왜 망할까? 그 사람 나처럼 살지 않았거든. 그 네. 사람은 평소에 나처럼 뭔가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나처럼 뭔가, 근데 그 사람은 그 대신 뭔가 다른데 게임을 한다거나, 음식에 집착돼 있다거나, 음, 네, 뭔가 다른데 여자에 집착돼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다양한 걸 집착할 수 있는데, 그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는 그거를 찾아주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그걸 통해서 또 돈을 벌려면 당신이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알아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거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마케팅 또 어떤 마케팅을 또 그 수많은 마케팅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마케팅이 또 뭐고 음,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음, 돈은 벌고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것들을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그 경제에 대한 그 돈 게임은 어떻게 하면 해소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이 시달리는 거를 문제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주면 되는 거고 음,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네네. 늘 부동산을 좋아하듯이 그냥 근데 네네. 그거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일단 어떻게 상품화를 해가지고 시장성에서 그걸 가지고 돈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부분들 네네. 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 뺏겨가는 어떤 부분들을 다시 돈으로 이게 다시 이게 만들어주는 거. 전 그거를 예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도 보면 굳이 내가 코치 안 돼도 제가 요즘에 챗 GTP라고 있어요. 그 네. 챗 GTP를 제가 요즘에 몇 번 해봤거든요. 그게 네. AI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대화 오고 가고 하는 건데, 네네. 거기에서 저희가 다음 타겟이 지금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네. 30억 벌기 위해서 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 13년 동안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전략이 있는데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네네. 그랬더니 오. 30억을 버는 방법이 한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음. 커미션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세일즈 커미션에 대한 베이스 그 카테고리가 나오더라고요. 오. 그냥 인간이 봐봐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아이스강처럼 이거를 모두 다
후속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 고객을 코칭하고 이걸 통찰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아이스강처럼 운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거에 집중되고 집착할 정도로 뭔가 그 마음가짐이 거기에 뺏겨야 되거든요. 고객들의 음, 어떤 그런 부분에.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3, 40대 그런 음. 사람들이 갑자기 나처럼 살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예. 되죠. 예. 음, 근데 경제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 앞에 지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죠. 음, 그랬을 때 30억이면 30억 버는 방법이 꼭 나처럼 벌어야 되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예. 30억을 안 벌더라 3억을 벌더라도 말 그대로 30억 근데 30억하고 3조를 버는 방법은 달라요. 나는 당연하죠. 3조 버는 방법은 아예 머릿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AI한테도 물어봤거든요. 한 네. 1년에 1조, 3조 정도 내가 레베뉴 그 매출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직업군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도 난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찾아볼 생각도 마음도 없을 정도로 흥미가 안 땡겨요. 그러니까 아, 누군가는 우리가 30억 벌고 막 억대 연봉 얘기하고 하면 누군가는 내가 3조, 내가 30조 막 벌고 싶어. 그냥 궁금해가지고 3조를 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3조. 네네. 그런 어떤 카테고리를 내가 치고 물어봤던 거 그게 안 땡기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말이 안 땡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네. 과거라면 안 땡겼을 것 같아. 우리 이런 대화가. 음, 그런데 어쨌든 30억은 나한테는 현실적인 타겟 그 숫자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30억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그냥 테스트를 해본 거지. 내 생각이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식으로 애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카테고리 내가 다 아는 카테고리고 내가 다 가고자 하는 카테고리 그 중에서도 나처럼 음. 그렇게 똑똑하지 않는데 할 수 있는 30억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카테고리 내가 정해진 카테고리가 걔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근데 인간은 거기까지 보통 AI를 찾는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 게 아니라 몰라서 찾거든요. 저는 네. AI를 찾는 이유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음, 달라요. 그럼 음, 봐봐요. 누군가는 30억 벌더라도 세일즈 커미션을 통해서 30억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음, 제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제 거를 먹튀했던 애들도 내가 좀 열받는 것도 그게 이런 거예요. 얘네는 내가 현금 흐름을 늘 쫓아라고 했거든. 근데 음, 현금 흐름을 쫓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가 왕국을 만들겠대. 음,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은 화장품 왕국을 지가 만들고 지 유튜브가 뭔가 조금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영원할 것 같겠지. 음, 지금 이제 겨우 1,000명도 안 되는데 막 사람들 찾아오고 자기 억대 연봉 되니까 지가 뭔가 된 것 같겠지. 근데 이제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면 와, 더 막 돈이 보이고 그렇게 사람들 망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음, 예. 근데 현금 흐름을 쫓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왕국을 만들다가 자꾸 파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음, 제가 현금 흐름을 쫓아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도 제가 저한테 들어온 수강생들을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걸 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음,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게 결과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단 10%라도 내가 이런 유튜브에 노출해서 그 신뢰를 내가 투명하다고 했잖아요. 네. 코치님도. 그 투명한 게 그대로 보여지면서 홍보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보면 내가 뺏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렇죠. 나한테 문의가 왔는데 그 문의건을 내가 누군가한테 제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그걸 해가지고 너가 한번 상담해서 돈을 벌어보는 행위를 하도록 내가 가상으로 하도록 그게 가상은 아니죠. 현실이죠. 그렇게 현실로 하도록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들었어. 그래서 돈을 벌었어. 그게 뭐예요? 음, 현금 흐름인데 그게 정말 쉬운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음, 인간은요, 봐봐요. 커미션을 내가 30% 만약 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30만 원 줬어요. 그죠? 네. 그 30만 원 원래는 일반 사람들이 화장품 하나를 예를 들어 팔았을 때는 화장품 팔고 30만 원 마진이 나오더라도 그 30만이 내가 또 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 뒤에 그 사람을 관리하고 하는 게 점점 어때요? 30만이 30만짜리 아니라 점점점 어때요? 그 커지겠죠. 내가 나의 인건비, 나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30만 원이 네,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30만 원이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현금 흐름을 따르라고 하는 게
세일즈 커미션을 내가 커미션을 받았을 때 그 커미션에 해당되는 내가 일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똑똑한 애들이에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간은 잘 이런 걸 구분을 못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를 자기도 그걸 욕심내 하는 거예요, 자꾸. 음, 저는 그래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코칭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제 파악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경제 문제도 이제는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자꾸 주제 파악을 못 해가지고 자기가 그 뭔가 왕국을 만들면서 주제 넘게 후속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데 그 인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인간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수강생들 중에서도. 그런 인간들을 이끄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근데 그 사람 또한 뭔가 만들 때 그런 인간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너가 그럼 과연 그런 인간을 이끌 수 있는 목소리와 그런 인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핸들한 능력과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깡이 있냐? 그 깡도 음, 없으면서 또 그 존경심과 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원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최대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머리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 되게 복잡할 거예요. 과연 그래서 내가 돈 벌으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제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코칭을 찾으려면 코칭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더라도 올바른 곳에 집중하는 사람을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꼭 코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 코치가 저처럼 필요 없는 사람들은 13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음, 끊임없이 이걸 통찰하고 여기에 시간과 돈을 뺏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시간과 돈을 많이 뺏겼기 때문에 나는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음, 시간과 돈을 안 뺏기고 엉뚱한 데 여자한테 뺏겼다거나 엉뚱한 게임에 뺏겼다거나 뭐 노는 데 뺏겼다거나 그냥 뭐 연예계 그런 어떤 문화에 뺏겼다거나 그냥 뭐 한국 그냥 정통에 그냥 뺏겼다 아니면 그냥 뭐 어딘가에 누군가 다 시간과 돈을 뺏긴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뺏긴단 말이에요. 나는 근데 네네네네. 의도적으로 여기에 집착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아는 거고 아는 걸 이제 아니까 이걸 표현하는 거고 근데 누군가는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경제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음, 경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음, 사람들은 쉽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멋있어 보이는 거에 대한 대가집을 생각하지 않고 멋있는 것만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 음, 예. 그래서 이런 돈 버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 평생 동안 내가 아이스강처럼 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이스강의 어떤 멘토링을 받았을 때 내가 아이스강처럼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주제에 맞춰가지고 돈 벌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돈을 내가 얻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그 기회를 저는 스스로 찾는 것도 있지만, 그 기회를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아, 당신은 이걸 하세요. 당신은 이걸 하세요. 이런 어떤 옆에 멘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왜? 나처럼 멋있는 일을, 나처럼 대가 지불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나랑 누군가는 모든 개미들, 모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경제 네네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번 AI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 많아요. 의사가 돼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난 음, 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을 난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그러니까 난 레이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카테고리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끊임없이 시도를 해봐야 되고 또 끊임없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그거를 코칭 받으면서 내가 그거를 알아가야 되고 저도 내가 사람한테 말만 듣고는 걔를 코칭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죠. 왜 1대1 프로그램을 내가 왜 런칭했을까요? 제가 음, 1대1 프로그램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한테 1대1 티카타카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약속한 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 사람과 음, 티카타카 대화를 하면서 이걸 보면 내가 했는데 얘가 왜 끊임없이 결과가 계속 안 나오는지 그러면 나는 음, 일단 이 사람을 의심하고 볼 거 아니에요. 나랑 코칭 그렇죠, 받더라도 그렇죠. 그럼 그 네네. 의심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또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네네. 그 질문에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음, 확인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확인하는 것들 단순히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이 우연의 발견의 어떤 그 지혜와 결과값이 아니라 한 인간을 통해서 이 사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디에 마음과 돈과 영혼이 뺏겨 있는지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음. 확인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원하나 원하지 않나 그 망상을 또 부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망상을 어. 부셔주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주제 파악 넘게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사람을 맛을 보게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돈 게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 신뢰가 자꾸 티카타카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기술도 쌓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1년 뒤에는 판정이 된단 말이에요.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근데 그럼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부채가 되는데 지금이 자산이 되고, 과거에 이 부모님 나한테는 자산이 되는데 지금 부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아이가 나한테 과거에 부채가 되는데 지금 나한테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수강생들 똑같은 거예요. 내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과거에는 나한테 자산이 되는데 지금 부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알고리즘을 내가 이걸 다 터득하고 있고, 그걸 의심할 수 있는 어떤 그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찾아보면서 세상에는 인문학적인 부분들, 심리학적인 부분들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디테일한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거를 다시 음. 맞춰가지고 내가 코칭을 하는 거예요. 코칭이 이런 거예요. 음. 코칭은 제가 말하는 거 지금 10%도 안 됐다니까? 네. 이거를 난 24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더 디테일을 음. 풀 수 있어요. 지금 음. 우리가 대화한 것만 지금 50분이 넘어가요. 네. 그만큼 이 코칭의 영역에 있어서는 대가집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코치가 음.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코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재민 코치님한테 또 이런 제안을 하는 부분들은 저하고 상관없이 또 다른 데 돈과 시간과 영혼을 뺏겼던 어떤 부분들인데 그거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네. 꺼내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인지를 해서 내가 코칭하는 데는 더 이상 내 개인주의가 아니거든요. 내가 네. 누군가를 그 돈 게임을 해소시켜오고, 내가 음. 누군가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엉뚱한 다른 억누르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런 음. 부분들에 대해 내가 확인하고 찾게 되면서 그 사람이 그 분야로 내가 어쨌든 꼭 집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열쇠를 찾아서 자기 키를 찾아서 성공시킬 수 있게끔 내가 그 직업, 그 엔지니어링을 하는 직업이 난 코칭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개인주의가 아니라 진짜 이제는 상대방한테 온전히 그거를 맞추기 때문에 내 개인이 능력이 있어야 근데 그 상대방을 그걸 끌 수 있는데 음. 이제는 포커스가 내가 돈 버는 포커스. 내가 30억 벌더라도 이 30억 어디서 나오냐면 다 내 고객한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그렇죠. 고객이 이 돈을 지불한다고 했을 때 그 고객 입장에서 내가 뭔가 이 고객한테 가치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 입장에서 목소리가 크려면 너 이 돈을 지불한 게 껌값이야라고 하는 걸로 만들려면 내가 이 사람은 평생 찾지 못하는 집중이라든가 자기도 인지 못했던 자기 부모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 능력을 보게 하고 그 능력으로 돈 게임을 해소시키고 돈 게임을 완전 시달리는 게임 경제 문제 다 해소시킬 수 있을 정도면 네. 내 목소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내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근데 얘는 몰라. 음. 근데 그걸 내가 끊임없이 어때요? 코칭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또 유튜브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도 나는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거예요. 당신들 음. 지불하는 게 당신 평생에 봤을 때 옆에서 이 정도로 개입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앞으로. 이 새끼들아. 잘 들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음. 나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내가 재수없고 내가 배경이 어떻고 내가 겉으로 봤을 때 아무리 뭐 싸가지 없고 어떻게 보이더라도 야 새끼들아 내가 없이 네가 그럼 과연 잘 될 것 같냐? 나는 이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음. 나랑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잘 해봐라 이 새끼야. 어 절대 집중 못하는 사람들은요 옆에서 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없으면 난 안 된다는 걸 난 알고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난 목소리가 항상 높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나는 헌신하려고 하는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상대방보다 내가 더 헌신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포트폴리오가 위험한 거예요. 난 위험한 걸 많이 실험해요. 그래서 어떤 네. 사람 내가 변덕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야, 난 위험한 걸 실험하기 때문에 난 아직도 30대야. 난 지루한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음, 새로운 걸 찾는 이유는 난 새로운 거에 마음을 뺏기는 사람이에요. 난 네. 지루한 거를 못 찾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떤 네. 사람은 새로운 걸 하면 새로운 여행지라든가 새로운 자동차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사람들 집착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난 새로운 발견인데 보여지지 않는 것들. 네. 어. 난 그런 새로운 어떤 지혜에 나는 관심 있지. 새로운 굿즈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자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롤스로이스 우리가 부산에 갔을 때 매장에 보고 왔거든요. 네. 너무 멋있어.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우리 남자들 관심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때로는 네이버에서 그렇죠. 봐요. 네. 그치만 그 새로운 거 난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 한계 효용이 있거든. 음, 난 내가 찾는 새로운 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 고대 그런 어떤 고전이라든가, 예, 그 정말 이런 정말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지혜를 책으로 담아서 그런 DNA를 다른 후대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거에서 난 책을 통해서 여행하는 게 더 더 좋고 이런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또 뭔가 새로운 것들을 또 실험하고 만들어가고 위험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도전을 했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대박 나거나 아직 네. 난 대박 난 포트폴리오 없어요. 그러니까 대박 나려면 어때요? 끊임없이 그 포트폴리오를 과감하게 실험하는 거예요. 어떤 네. 사람 월 천만 원은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음, 적지. 월 천만 원밖에 못 버는 게 적은 돈이에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월 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도 자꾸 뭐 적금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지 말고 음, 포트폴리오 위험하게 그 돈을 월 천만 원 막 투자하면서 심지어 빚을 내서 투자하면서까지도 어째요? 그 리스크를 안으면서 새로운 발견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론으로 알 게 아니라 옆에서 그런 사람이 인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음, 예. 도널드 네. 트럼프는 지금 6천억짜리 지금 6천억짜리 지금 그런 어떤 벌금과 이런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맞아요. 600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에요. 맞아요. 나한테 문의 온 사람 중에 가장 빚을 많이 진 사람이 6억이었나?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예, 나중에 더 많이 졌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냐면 엉뚱한 걸 또, 엉뚱한 뭐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예, 잠깐, 예, 비춰다가 사라졌던 분이, 어떤 분이 있거든요. 예, 네네. 누군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한 6억 정도 됐어요. 음, 근데 60억도 아니에요. 600억도 아니에요. 맞아요. 6천억이라고 하는 돈은 지금 뉴스에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맞아요. 돈을 핸들하는 게, 피디님, 쉽지 않아요. 말은 안 봐봐요. 돼요. 6천억이 우리가 레버리지스트라 3을 곱하면 1조, 그게 2조짜리 자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6천억 현금을 내가 벌금을 내는데 2조 자산이 된다고, 2조 자산이. 그런데 도널드 음, 트럼프가 예전에 뭐 자산가라고 했는데 그때, 뭐 8조, 뭐 8, 8 빌리언이면 8조거든요. 8조, 네. 10조 자산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10조 안 됐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2조면은 상당히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음, 엄청난 자산을, 6천억이면 그 정도의 어떤 자산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6천억이면. 그럼 지금 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전에도 한번 위기가 있었을 때 있었어요, 트럼프가. 음, 그때도 핸들했지만 이번에는 또 엉뚱하게 그 정치권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핸들하고 있는데 좀 잘못하면 뭐 자산을 다 뺏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우리가 일반인이 뭐 겨우 뭐 수강료가 얼마고 뭐 겨우 뭐 1,000만 원 뭐 버는데 아 뭐 생활비도 나 맨날 이 시시콜콜 작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클 수가 없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포트폴리오를 누군가 봤을 때는 저걸 뭐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요. 계속 투자를 해왔고 전 지금도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자체를 돈 없을 때 더 포트폴리오를 이상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드콜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포트폴리오 자체가 콜드콜을 넣잖아요. 유튜브를 하잖아요. 네.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네. 유튜브를 하는데 저처럼 투명하지 않고 유튜브를 하면 그냥 똑같은 유튜버처럼 그냥 일기장처럼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투명하잖아요.
네. 그 투명한 걸 기록하는 게 쉽겠어요? 저도 얘기하고 나면 괜히 이런 걸 얘기했나? 이런 생각을 왜 안 들겠어요? 그치만 그 후회 안 음, 한다는 거예요. 예. 음, 와우,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멘토를 만나려고 하면은, 어, 결국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거를 끄집어내주고 집중시켜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지금 대표님은 계속 그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된다. 계속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해 맞아요. 주셨거든요. 인간은 새로운 걸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근데 근데 그 이제 새로운 걸 엉뚱한 데 하지 말고 저처럼 네네. 조금이라도 저랑 함께 하다 보면 여기에 집중을 조금이라도 하다 보면 자기 인생이 나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맞아요, 대표님. 저도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지금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지금 대표님과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하면서 되려 더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뭐 각성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나도 계속 새로운 분야에 아무리 나이가 먹었지만 계속 추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표님,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더 좋은 질문으로 대표님을 찾아뵙고 좀 더 알찬 내용을 어,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특히 이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물론 이거 누구나 다 하는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 줄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곧 멘토가 되려면은 잘하는 것을 찾아주고 집중시켜줘야 된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의 제자이기도 하고